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요즘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하락장으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자, 단도직입적으로 삼성전자 팔고 현금화 시켜야 할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락장이 온다는 근거가 몇 가지 있죠. 자, 첫 번째는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한 세계 증시 침체입니다. 이 바이러스 문제는 사실 갑자기 부각된 문제라기보다는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문제인데 갑자기 또 심각해졌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 이거 어제자 뉴스거든요. 10월 31일자 기사인데 미국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900만 명을 넘었고 최단 기간에 100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14일 만에 800만 명에서 900만 명. 그러니까 2주 만에 100만 명이 늘었다는 얘기인데요. 이 정도 추세면 1000만 명 돌파도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루 확진자 수가 5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심각해져 가는 분위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 영향을 국내 증시라고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의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뭐 외국 기업이라고 해도 납득이 갈 정도로 외국인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주가 56%, 우선주는 86% 정도가 지금 되는데 이것도 많이 빠진 게 이 정도입니다. 원래 우선주는 90%가 넘었었죠. 자, 어쨌든 보통주든 우선주든 외국인의 비중이 과반을 넘기 때문에 이미 뭐 국내 기업이 아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글로벌적인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좋은 기업을 외국인들이 너무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말 자랑스러운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들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건희 회장님이 별세하시면서 지배구조와 상속세 문제가 요즘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바이러스 재확산이랑 어떻게 보면 맥이 같은 거죠. 불확실성을 시장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차라리 악재가 빨리 그냥 터지고 해결이 되는 게 낫지. 자,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 문제가 생기게 되면 투자자들의 심리는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속세 문제는 납부도 5년 동안 해야 되고 상속세를 산정하는 기준 자체가 고인의 사망 전 2개월, 사망 후 2개월이기 때문에 아직도 2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월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질수록 상속세를 적게 낸다는 규정 때문에 당분간 주가가 오르기는 힘들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 대선으로 인한 불확실성입니다. 일단은 누가 될지 아직도 장담을 할 수가 없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정책이나 기업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대주주 요건이 만약에 3억으로 확정이 되면 연말에 10조에서 최대 40조까지 매도 폭탄이 나온다는 분석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대주주 이슈로 인해서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최근 기사를 보면 또 10억으로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며칠 간격으로 계속 말이 바뀌는 바람에 오히려 지금 더 헷갈리는 상태인데 만약에 10억으로 유예가 된다면 그나마 증시에 훈풍이 조금은 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대주주 요건 역시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이 있다고 봐야겠죠. 자, 다섯 번째는 국내 증시가 올해 3월에 거의 최저점을 다 찍었는데 이때 이후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웬만한 종목 있죠. 뭐 카카오나 네이버, LG화학, 현대차, 뭐 SK이노베이션까지 인기 좀 있다는 종목들은 거의 두세 배씩 다 올랐습니다, 지금. 자, 이건 누가 봐도 너무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막 폭락장이다 말들이 많은데 3월에 비하면 그래도 아직까지 200%, 300% 수익이 난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도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언제 빠질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째는 특별 배당금과 주주환원 정책을 원래 3분기 실적 발표 때 거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내년 1월 말로 연기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막상 연기가 되니까 여기에 또 실망을 해서 매도를 하거나 투자를 보류하는 그런 세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삼성전자의 주가에 뭐 엄청나게 큰 영향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은 악재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하락장이 온다는 근거가 뭐 그렇게 터무니없지는 않죠. 충분히 합리적인 예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분위기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아무도 여기에 대답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공격적인 투자법입니다. 자, 분위기로 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100% 현금화를 하고 나서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상대로 주가가 정말 하락을 한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하지만 주식이 이렇게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상이 빗나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상이 빗나가서 상승장이 나와준다면 우리는 멘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기껏 현금화 시켰는데 상승장이 나오면 배 아파서 다시 잡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100% 현금화 시키고 저점에서 다시 잡겠다는 전략은 굉장히 모험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00%는 조금 그렇고 일부 뭐 30%가 됐든 50%가 됐든 뭐 70%가 됐든 일부를 현금화 시키고 큰 폭으로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매수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겠죠. 자, 이 경우에는 뭐 상승장이 나오든 하락장이 나오든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할 수가 있고 만약에 폭락장이 왔을 때는 내가 현금화 시킨 돈으로 저가에 매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개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현금화 시키는 거는 그렇게 리스크가 엄청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약간의 피곤함이 따르겠죠.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인데 주가 예측은 신의 영역이므로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홀딩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뭐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들고 갈 거니까 주가의 흐름에 굳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면 결국에는 내가 매수하는 기간 동안에 평균 가격에 수렴하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문가들이 연구해가지고 공식적인 용어로 만든 겁니다.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주가 예측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그냥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무조건 매수하겠다. 그럼 폭락장이 오든 폭등장이 오든 결국에는 평균가에 수렴하기 때문에 비교적 편하고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폭락장이 오면 타격이 꽤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많은 물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락장 얻어맞을 때마다 평가 금액이 겁나게 줄겠죠. 그래서 폭락장에서는 멘탈이 약간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의외의 폭등장이 오면 그야말로 개꿀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락장이 와도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어차피 길게 들고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지속적인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더 효율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일단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장기 투자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월 하락장 얻어맞는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세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선택은 여러분들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정답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식 투자에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죠. 지나고 나서는 어떤 방법이 더 좋았다는 것을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막말로 모두의 예상을 깨고 3개월 후에 삼성전자가 2배 올랐습니다. 그럼 3번이 잘한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럼 1번이 잘한 거죠. 그걸 지금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 선택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자, 각자가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후회 없는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과가 안 좋게 나와도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량 기업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큰 욕심을 부리시거나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해도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